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빅스텝보다 더 놀랐던 것은 바로 금통위 이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내용을 종합해보면 많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2014년 8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2014년 8월에 기준금리가 2.25%였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0.5%까지 낮아졌죠. 자, 일반적으로 1.75% 이상이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는 금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도 아니고 2.25%로 한 번에 올려버렸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고 하네요. 자, 물론 이거 이번에 빅스텝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3.9%로 확산이 됐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까지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이거 빅스텝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노무라 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빅스텝 할 거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 빅스텝보다 더 무서운 발언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그것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기자간담회, 일단 모두 발언부터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근원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4%에 근접하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임금 오름세도 확대되어서 물가 임금 간 상하작용이 진행되고 있네. 그러면은 임금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고물가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보다는 물가 불안 대응이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강조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기자간담회 끝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한테 경고까지를 했습니다. 자, 기자간담회 내용 좀 요약드릴게요. 먼저 올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 힌트가 나왔어요. 주로 어떻게 물어보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기는 연말에 기준금리 2.75에서 3%까지 올라간다는데 이거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합리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물가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은 덧붙였어요.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2.25에서 2.5%였는데 0.5%포인트 더 높아졌죠. 왜 그럴까요? 물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물가가 언제까지 치솟을 걸로 보고 있나요? 물어봤더니 지금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는 3분기 말 또는 4분기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 정점 찍는다고 급격히 낮아지는 게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전망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씩 올린다. 하지만 이것도 불확실성이 큰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물가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고 국제의 원자재 가격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상하이나 이제 마카오 봉쇄 같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 요인 때문에 떨어진 거고 구조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3분기 말 또는 4분기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래? 야,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6%인데 7% 넘으면 어떡해? 그럼 빅스텝 추가로 단행하냐? 그랬더니 한국은행 총재가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물가가 도달했을 때 어떻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물가 7% 찍는다는데 8월에 빅스텝 한 번 더 봤나?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가가 5%대에서 강력한 긴축 나왔고 6%대에서 더 강력한 긴축 나왔고 7% 나오면 또 빅스텝이 추가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네 번째, 중립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냐? 이 질문 빠지지 않고 늘 나오죠. 이 중립금리라는 게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이론상의 금리예요. 학자마다 이야기하는 금리 수준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중립금리 수준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긴축을 의미하거든요. 경제 주체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과열을 꺼트려고 하는 게 긴축이에요. 그러면은
야, 한국은행에서 요즘 금리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중립금리 수준을 어디까지 올리냐? 그러면 부담 없는 수준까지, 내가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 보냐요? 이런 질문과 똑같거든요. 그랬더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는 2.25%가 됐는데 이것은 중립금리 하단 정도에 위치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두 차례 더 올려도 긴축이라 보지 않는다. 그럼 중립금리가 2.75%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내년 기준금리 전망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올해 연말에 중립금리 수준을 맞춰 놓는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2%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상분기든 4분기든 정점을 찍고 물가가 좀 내려와도 천천히 내려와요. 4%에서 5% 수준의 고물가가 내년에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 5%의 고물가에 3%의 기준금리가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확실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고물가의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보다 긴축을 통해서 매를 빨리 맞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을 강하게 추구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가 우선이냐 물가가 우선이냐. 지금 미국에선 경기 둔화 우려에 내년에는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국은행 총재도 물어본 겁니다. 야,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화되면 금리 인하를 할까요? 그랬더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론 우리는 경기도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세와 더불어서 물가 안정세가 확인되어야 금리 인하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물가 안정세가 연준의 물가 목표치 2% 이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 초반보다 낮은 1%대 성장률 나온 것 더불어서 기준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자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 성장률 2% 중반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 2% 초반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커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내년까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 경제는 준수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침체 우려가 큰데 한국은 미국보다 사정이 낫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물가 상승률도 미국보다는 심하지 않고요.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대한민국 기업들은 수출에도 더 많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환율, 한미 기준금리 역전, 한미 통화 수합, 이와 관련된 거 좀 쉽게 정리를 드릴게요. 자, 기자가 당연히 환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1997년, 2008년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이거 문제 없냐? 그랬더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1,300원대까지 가는 건 맞는데 그때만큼의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단은 지금 달러 가치가 워낙 강세고 다른 나라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지금 많은 관심이, 야, 이번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괜찮다는 입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고수를 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역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외환시장 반응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실제 현실화되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추가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통화수합 어떻게 되고 있냐. 제니 옐런 기재부 장관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한미 통화수합 체결되냐 그랬더니 이 통화수합은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 정책을 세우는 부분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통화수합해서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한 경우에는 한국만 해주지 않고 다른 나라도 같이 해줬던 케이스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만 한미 통화수합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집 살려는 젊은 사람들한테 할 말 없냐?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수자한테. 그랬더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불가피하게 조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조정이 지속될 거다. 이미 주식은 조정받았고 부동산도 그것을 따라간다고 보는 거죠. 현재 집을 사는 사람들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 저물가, 저금리만 겪어봤지.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3% 전후의 대출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위험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사가 어떻게 떴다? 영끌족에게 집값 조정은 불가피, 위험 고려하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자산 가치, 특히 부동산 가치 하락 부분은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을 하고 경고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7월 금통위를 종합해보면요, 일단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는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이런 고려 없이 물가부터 잡겠다고 통화정책을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경제 전망, 앞으로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물가 정점이 찍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부동산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거든요. 왜냐면은 연말에 3% 된다면 지금 1.75% 이상도 부담되는데 3%면 못 버텨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전세나 매매 가격이 0.5%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불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물가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에너지 가격도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가 불안이 더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한 발짝 자산시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긴축에서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나요? 야, 자산 사지 말라며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쇼킹 부동산 투청약 카페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